자,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, 그 가장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우리 파일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죠. 여러분, 혹시 저장 버튼 누를 때 그 찰나의 순간 그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? 사실 이건 그냥 데이터를 어딘가에 두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거든요.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죠.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요,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수호자가 있습니다.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모든 파일 접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아주 핵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 수호자, 정체가 뭘까요? 바로 가상 파일 시스템, 줄여서 VFS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. 이 VFS는요, 시스템의 만능 번역가 같은 역할을 해요. VFS? 이게 뭐냐면요. 운영체제의 가장 깊은 곳,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는 핵심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계층이에요. 이게 왜 만능 통역사냐면 여러분 컴퓨터 하드드라이브가 어떤 포맷이든 뭐 X4든 XFS든 아니면 아예 네트워크 드라이브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이 그냥 읽어줘, 써줘 같은 아주 표준적인 명령어로 파일에 접근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이 과정 한번 보세요. 되게 간단해 보이죠? 앱은 그냥 이 파일 좀 읽어줘 하고 던지기만 하면 VFS가 중간에서 이 모든 복잡한 번역을 싹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. 와, 덕분에 개발자들은 진짜 골치 아프게 수많은 파일 시스템 세부 사항을 다 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런데 VFS의 역할이 그냥 번역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.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철통 같은 보안관 역할입니다. 맞습니다. 어떤 프로그램이든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 VFS라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해요. VFS는 여기서 이 요청이 제대로 된 권한이 있는지, 파일 주인은 맞는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거죠. 이게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? 만약 VFS가 없다? 와,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. 완전 대혼란일 거예요. 하지만 VFS 덕분에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든 저 멀리 있는 네트워크 서버든 모든 파일에 대해서 똑같은 보안 규칙이 딱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인 셈이죠. 자, 이제 VFS의 좀 더 현대적이고 진보된 역할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.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기술, 컨테이너 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그 핵심에 바로 마운트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이 있어요. VFS가 이 기술을 써서 각각의 컨테이너에게 마치 독립된 방을 하나씩 내어주듯이 완전히 자기 자신만의 파일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서는 꼭 자기 혼자 컴퓨터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VFS가 그 보이지 않는 가상의 벽을 세워주고 있는 거죠. 이 격리 기능,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수많은 사용자의 앱들이 서버 한 대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게 클라우드 환경이잖아요. 만약 여기서 컨테이너 하나가 다른 컨테이너 파일을 막 볼 수 있다? 이건 뭐 끔찍한 보안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에 결함이 생겨서 해커가 격리된 공간을 탈출하는 걸 컨테이너 탈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시스템 전체가 장악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.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수호자 VFS도 완벽하진 않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 단단한 방어벽에 금이 가는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. 지난 20년간 파일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한 데이터인데 와,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%가 무결성 검사 문제에서 터졌어요.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시스템이 어떤 파일이나 데이터를 받을 때 이거 진짜 내가 받기로 한 그 데이터 맞나? 중간에 누가 이상하게 바꾸거나 깨트리진 않았나? 하고 확인하는 절차거든요.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렸을 때 문제가 제일 많이 생겼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도 큰일인데 만약에 공격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물리적으로 직접 여러분 컴퓨터에 손을 댄다면 어떨까요?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블 메이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.
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파일 시스템을 담은 USB를 컴퓨터에 딱 꽂아요. 그럼 커널의 VFS는 평소처럼 새 장치네? 하면서 그 안에 파일 정보를 읽으려고 하겠죠. 그런데 이 정보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조작되어 있다면 커널은 혼란에 빠져서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심어놓은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공격이 먹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어요. 커널은 디스크에서 읽어들이는 메타데이터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졌다. 여기서 메타데이터라는 건 파일 이름, 크기, 위치 같은 파일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건데 커널은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도록 설계됐다는 거죠. 바로 이 기본적인 신뢰가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위험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심지어 시스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만든 기능조차도 때로는 보안의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홀펀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파일 중간 부분을 싹 지워서 용량을 확보하는 아주 똑똑한 기능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시스템 한쪽에서는 파일 중간 비워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거의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 파일 데이터 메모리로 좀 가져와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. 이 두 명령이 정말 찰나의 순간에 부딪히는 걸 경쟁 상태라고 하거든요. 이때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면 원래는 비워져야 할 그 공간에 전혀 상관없는 민감한 메모리 정보가 엉뚱하게 디스크에 딱 하고 기록되는 진짜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VFS의 중요한 역할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들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.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오늘 내용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VFS는 단순한 번역기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중앙 보안관이다. 둘째, 컨테이너의 안전은 VFS의 네임스페이스 기능에 달려 있다. 셋째, 가장 흔한 공격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바로 그 무결성 검사의 실패에서 비롯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안도 물리적인 접근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결국 모든 건 트레이드 오프, 즉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문제로 귀결됩니다. 더 빠른 성능을 위해서 약간의 실외를 감수할 것인가, 아니면 조금 느려지더라도 모든 걸 의심하고 검증할 것인가. 이 질문은 아마 오늘날 시스템을 설계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숙제일 겁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